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법용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용어는요, 바로 유증이라는 용어인데요. 재산 상속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종종 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가 없이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유증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상속이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상속을 받으면 내가 상속인이라는 뜻이고 돌아가신 분, 그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유언으로 내가 내 상속 재산을 주는 것 이렇게 표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라는 게 있는데, 증여는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을 예를 들면 부동산을 준다라고 하면 그걸 증여라고 하는 건데,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망을 했을 때 A라는 자식한테 내 부동산을 모두 주겠다라고 유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유증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유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 정해진 일정한 방식을 정해서 해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의 차이점을 굳이 이제 꼽자면, 증여의 경우에는 A가 B라는 사람한테 그냥 대가성 없이 준다라는 거, 유증도 대가성 없이 준다라는 건 맞지만, 최소한 내가 A가 B한테 준다는 의사, B가 알고 있겠죠. B가 알고 있어서 A와 B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주는 거고, 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속인들, 자제분들이 사실 모르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 있죠. 뭐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기 안 하고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몰래 그냥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의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하면 구두상으로 성립이 되고, 그것도 실제로 주면 그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유언 증여의 경우에는 유언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뭐 내가 내 자신을 증여를 하든 유증을 하든 내가 사유재산권인데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생생법률쇼 앞으로 자주 도착하는 고민 사연 중에 하나가 또 유류분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리 이제 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한정 내가 다 이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그래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쟁들이 상당히 좀 참 많죠. 그래서 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아직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아직 현행법상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B한테 자식 세 명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남기겠다, 유언 증여를 법의 형식에 맞게 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두 자식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분의 자녀분들의 권리를 좀 보장하는 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는 그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계 비속, 내 자식들은 공평하게 나눠 갔지만 내 배우자의 경우에는 0.5를 더 가산한다. 이게 법정 상속분인데, 그 해당 법정 상속분과 관련해서 직계 비속, 내 자녀들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실 수 있고, 직계 존속, 나의 뭐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나 내 형제 자매들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분들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가 직접 주는 거고 유증은 내가 사망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이 유류분반환 청구할 때의 기본적인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기초에 살아생전에 준 증여라든지 내가 유증을 통해서 준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산정을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서 또 제한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유류무한한 청구권에는 무작정, 무기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겠죠. 상속이 개시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누구한테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유언으로 증여로 유증으로 자식들 중에 딴 사람한테 증여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가 알게 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10년이 넘어서 알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10년 범위 내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난 10년 범위 내에서는 청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기 난 10년 또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또는 유증이 있게 된 날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때가 있어요. 지금 빨리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막 소송도 상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되는데 이게 촉박할 때는 최고라고 하고 법적으로 최고인데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다른 증여를 받은 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내 유류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내가 유류분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달라라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 보낸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시면 그 최고한 날짜에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유증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유증은 말씀드린 대로 피상속인 아버님이 자기 재산이니까 자식 한 사람 여러 자식 중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부동산 중에 하나만 A한테 주고 나머지 부동산 중에 일정한 B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 내가 모든 걸 다 준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유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 유증, 특정한 부동산을 특정한 자녀에게 주는 걸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걸 포괄적으로 유증 한 재산을 모두 주거나 좀 부동산 가치가 당시에는 좀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지만 이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 간에 좀 분쟁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증을 하시더라도 이 유류분권, 최소한 유류분권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정하게 비율을 해서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증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부담부 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돌아가시면 유증을 할 때 그 자제분 A한테 이거를 부동산을 줄 대신에 나에 대한 제사를 향후 계속 지내라. 예를 들면 이런 부담을 주는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조건으로 부동산을 받은 자녀분들의 한 분이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취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용이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유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